매입을 하면 안 됐었는데 매입을 했네? 그러니 거기서부터 탈이 난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천운화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선생님 저희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뭐 아직까지도 힘들지만 이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좀 경기가 이제 많이 이제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지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무슨 상가 하나 조그맣게 했는데 그게 지금 안 팔려서 많이 지금 좀 부모님이 피곤해하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 물건이 안 나갈 때 좀 잘 매매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방법 같은 게 있으면 좀 가르칠 수 있나요? 비방법이다. 자, 쉽게 비방이라는 게 뭐냐면 비방이 뭔지 아세요? 피디님? 일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풀어준다 그런 의미로만 알고 있거든요. 비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물론 주술과 같다. 주술과 같다.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엉켜있고 묶여있는 걸 풀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쪽에서는 귀신에게 얘기를 해서 영적인 부분에게 얘기를 해서 팔게끔 해다오 하는 비방이 들어갈 것이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비방이라는 건 있잖아요. 비방은 영에게 부탁한다. 그냥 간단히 정의를 하자면 비방은 영에게 또는 귀신에게 그 집 터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다. 요렇게 풀어다오 하는 비방법을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비방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가게 매매라든지 부동산 매매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 수에도 나와야 돼요. 그냥은 안 돼. 그리고 얽혀있는 실타래를 이렇게 풀다 보면, 자, 부동산 매매라고 하는데 팔아야 금전이 생기고 때에 따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에 대한 그거는 분명한 건 원인은 있더라. 원인은 먼저 풀어보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예를 들어서 매매 운이 없을 때, 그리고 매입, 내가 그 터를 사지 말아야 될 때에 사서 묶여있는 형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비방을 하더라도 이미 앞전에 묶여있는 그런 수전이었기 때문에 풀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잘 보셔야 돼. 하지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 뭐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방 전에 얘기하는 이유는 다 있어요. 내가 매매가 안 돼. 그 전에 한 5년 전에 뭐 4년 전에 내가 이걸 샀는데 굳이 갖고 있기가, 그래서 또 때론 내가 그 집 터에다가 그 터에다가 멋을 올렸는데 매매를 해야 돼. 팔아야 돼. 넘겨야 돼. 지었으니까 뭐 이렇게 넘겨야 되겠죠. 그래야 융통이 되니까 그런 걸 해야 하는데 안 되더라 하는 거는 과거를 봐야 돼. 그 사람 수, 그리고 매매 운이 있었나, 매입에 대한 터를 사들이는 문서의 운이 있을 때에 그걸 집어넣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희 신도 집이었는데, 제가 우리 신도 얘기를 잠깐 빗대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집을 매입을 하면 안 됐었어. 매입을 하면 안 됐었는데 매입을 했네? 그러니 거기서부터 탈이 난 거예요. 이 매입을 하지 않고 갖고 있던 터를 하나를 매매를 시키고 했어야 매입이 들어올 건데, 매매를 하지 않고
메인 먼저 한 거, 사들이기 먼저 한 문서를 받아버렸어. 그래서 엉켰던 부분이 있는데 요거 푸는 데 있잖아요. 이거 푸는데 몇 년 걸렸냐면 4, 5년 걸렸어요. 4, 5년. 힘들 땐 이렇게 힘들더란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비방도 좋지만 살적에 내가 그거를 매매 운이 있는지 매입에 대한 운이 있는지 이걸 보시고 내가 흙을 만져도 될란지 뭐 어떤 건축을 지어도 될란지 이런 걸 보시고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이미 내가 벌어졌다 이미 상황이. 그러면 흔히들 알고 있는 비방법 또는 새로운 비방법 하나씩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자로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를 씁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말맞자를 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지만은 말맞자만 쓰셔도 돼요. 빨간 글씨로 말맞자를 쓰셔서 보이지 않게 현관 앞에 그거를 이렇게 놓습니다. 놔서 이렇게 좀 기다려 보세요. 한 일주일간 기다려 보시고 차이 그것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럴 때에는 자, 가위 있죠. 가위를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삶아져요. 현관 위에다 걸어놓는 건 걸어놓는 거거든요. 안 보이게끔 이렇게 걸어놓는 건데 칼날이 밑으로 향하게 하면 들어오는 사람이든 나가는 사람이든 그 당주든 누구든 삶아질 수 있어요. 이거를 잘라낸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가위를 위쪽 천정 쪽으로 이렇게 올려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로 보게. 자, 잘라내고 내보낸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요렇게도 안 되고 요렇게도 안 됩니다. 위로 향하게끔. 그렇게 하셔서 보시면 또 운대가 맞으시면 그 운에 맞춰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런 방법, 비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고요. 그래도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자, 누구에게 팔지 몰라요. 그죠? 어느 가중에 어떤 사람에게 팔 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예전부터 써오던 비방법이 있어요. 비방법. 자, 100명의 성을 적습니다. 적어서 앞에 현관 앞에 막걸리 석 잔을 따라놔요. 팔고자 하는 곳에.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왔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명의 그 썼던 그 종이 있죠? 종이라든지 아니면 삼배도 물론 좋지만 삼배를 구하기라는 게 좀 일반인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저희들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종이든지 일단 써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해서 그 가운데서 찢어냅니다. 이렇게 100명의 성을 찢어내면 그 중에 한 명이 오신다. 그래서 매매가 가능해질 것이다. 매입이 자꾸 나오는데 매매예요.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실 때에 저와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 찾아가서 방법을 한번 물어보고 자기 4대에 맞춰서 자기 운수에 맞춰서 풀어나가시는 것도 좋으실 듯해요. 막 전부터 얽혀있던 실타래는 하나씩 풀어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하시고요. 자, 내가 어느 코에서 걸렸는지 풀어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비방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저희와 같은 무속인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시면 괜찮으실 듯 합니다. 네.